이번에는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5개의 단계가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에 영향을 받는지 좀 살펴볼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요즘처럼 그죠? 뭔가 밖에 안 나가서 굉장히 심심한데, 그죠? 저녁에 뭔가 할 일이 없다, 뭔가 보고 싶다라고 자기 안에서의 이 내적 자극과 욕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내 안에서 욕구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친구가 갑자기 야, 너 심심하지 않냐? 나랑 공연 보러 가자. 그렇게 해서 외적 자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 말고도 여기 밑에 있는 여러 가지의 사례처럼 다양한 거에 의해서 우리는 욕구를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있고 뭔가 변화하기도 있고 생각하기 위해서 혹은 힐링이나 휴식 이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본다라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이거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극과 욕구라면 여기는 누가 공연에 초대를 했는지, 공연 전에 식사나 어떤 이벤트나 이런 다양한 사교행위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욕구가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외적 자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작품의 내용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욕구가 인식이 되고 정보 탐색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정보를 찾아보는 건데요. 이때 여기 아래에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좀 달라요. 오피니언 리더일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오피니언 리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선도적인 관객으로 적극적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구매 단계까지 다 가는 친구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고요. 반대로 여기 있는 이제 수동적 관객은 옆에 이런 선도적인 관객 친구가 있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학과에도 보면 이 선도적인 관객의 그룹과 수동적 관객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실제로 우리는 수동적 관객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도적 관객 한 명의 친구가 다수의 친구들을 이끌고 공연장에 다니는 거죠. 너무너무 편한 거죠. 이런 친구 한 명만 있으면 그죠? 여행 갈 때도 정보 다 찾고 비교하고 금액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해준다는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이 이따 여러분들이 실습할 내용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제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서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정보를 탐색할 때 이제 어떤 것들을 찾아보는지, 그쵸?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좀 대안 평가가 있는데요. 이 대안은 결국은 이제 정보 탐색 단계에서 걸러지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비교가 될 수 있고, 내가 어떤 연극을 보고 싶은데 그 다양한 연극 중에서 고를 건지, 혹은 연극 말고, 좀 비싸니까 영화 볼까? 혹은, 치맥으로 우리 대신 할까? 혹은 뭐 그냥 TV나 볼까? 이런 식으로 대안평가는 꼭 그 여러 개의 작품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것들하고 경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연 쪽에서는 같은 작품들 혹은 같은 공연계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경쟁적으로 보지 않아요. 뭐가 제일 경쟁적인가요? 저 영화와 이 치맥, 그죠? TV, 네. 그런데 이 대안을 평가할 때도 여기 있는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죠? 어떤 문화에 속해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집단이나, 그쵸? 어떤 가족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때로는 사회적인 역할이나 지위 때문에 그쵸? 뭔가 난 좀 클래식을 관람해줘야 돼 종종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내가 속한 집단에 따라서 그 집단의 문화가 콘서트를 굉장히 즐기는 문화라면 나도 한 번쯤은 꼭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대안을 평가해서 이제 구매 결정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구매 결정 단계에서도 뭔가 기간의 여유가 있다라던가, 그죠? 뭐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가끔 우리가 언론에서, 좌석이 몇 개 없다, 매진됐다 이러면 서둘러, 그쵸? 구매를 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요. 이때는 아까 얘기했던 자기창조에서 세상에서 가장 신뢰한 사람 1위는 누구죠? 네, 나예요, 나 아니라고요? 네. 이 선도적
관객으로 있는 친구인가요? 네. 어쨌든 이런 것들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구매 후, 그쵸? 관람한 후의 행동이 이제 다시 욕구가 인식될지 안 될지로 넘어가는데 만족하는 경우와 불만족한 경우. 하지만 불만족한 경우는 좀 더 위험한 게 공연 내용은 아무리 좋아도 나머지에서 그쵸? 불만족 요소가 클 수도 있는데 공연은 재미없었는데 서비스 친절하고 교통 좋았고 뭐 친구들 너무 좋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연을 또 보러 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거에 훨씬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도 하나하나 소홀히 다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관객을 분류하는 방식인데요. 여러분들은 뭐 이런 외울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인구의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이 문화예술, 공연예술을 관람할까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3에서 5%인 현재 이제 참여하는 관객층인데요. 사실 이 사람이 이 분류를 했던 게 50년도 더 된 이야기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랑 비교해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3에서 5%만 공연을 관람하고 참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본 거는 인구의 12에서 한 15%가 이제 잠재 관객이라는 거야.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여기고요. 여기를 잘 관리해야 공연예술 관객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참여 불가능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그쵸? 하기에는 너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이건 나중에 예술 교육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할 이야기고요. 우리는 어쨌든 이런 관객층이 있다, 분리된다라는 거고 앤드리슨이라는 사람은 공연 예술을 수용하는 어떤 과정에 따라서 이제 6단계가 있다. 그래서 처음엔 무관심했는데 참여했다가 나중에는 앞으로 더 자주 관람하자. 그래서 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도 우리 공연과 관련해서는 무관심한 사람을 여기에 끌어들이도록 할 건지, 그쵸? 아니면 시도, 공연 관람 정도 한두 번 해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 이제 이것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단계들이 있구나. 네, 몇 명이 더 있는데요. 스트럼과 곰매는 이렇게 열성 관객이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비참여하는 관객에서 여기는 세 개로 구분을 해본 거고요. 여기 이분들이 하신 얘기는 이제 매체를 사용하는 이제 자발성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5개로 구분을 했는데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비참여하는 사람들은 빼고 최소한 1년에 한두 편을 관람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용자라 그래서 소비자이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애호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조금 어떤 스타 위주로 간다거나 어떤 프로그램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애호가고요. 여러분들 중엔 아마 애호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덕후들 많으시잖아요. 그쵸? 특정 어떤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굉장히 열광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련된 활동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문적일 정도까지 되는, 그래서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원이 된다거나 여러분들 중에도 BTS, 그죠? 회원이신 분들, 그리고 회원 되려면 시험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 등에도 참여를 한다거나 꼭 BTS가 아니더라도 극장과 관련해서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회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니아라 그래서 조금 더 조직적인 활동을 하면서 진지한 관심을 가진 사용자. 그래서 작품이나 어떤 예술가에 대한 연구. 그래서 박사 있잖아요. 박사들, 그쵸? 뭐에 대해서는 그 친구보다 더 많이 알기 어려워 할 정도로 이런 마니아들이 있고, 이제 마니아에서 좀 더 나아가면 자기 자신이 소극적인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아마추어, 그쵸? 제작자가 되는 거예요. 작품을 수집할 수도 있고, 아마추어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무대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꽤 많은 거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뮤지컬에서 항상 이렇게 마니아하고 일반 관객이 뮤지컬을
선택하도록 만들거든요. 가장 사랑받았거나 뭐 혹은 어떤 배우들을 선택해서 막 수상하는 건데 여기서는 공연 관람 빈도를 가지고 이렇게 4개로 나눴더라고요. 월 1회 이하는 이제 일반 관객인 거죠. 여기는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그죠? 마니아 수준들인 거예요. 그리고 애호가는 월 2, 3회, 그다음에 마니아는 월 4, 6회, 슈퍼마리아는 마리아래요. 슈퍼마니아. 네. 월 7회 이상 관람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설문조사에는 1회 이하가 67%였다면 슈퍼마니아가 4.3%나 됐고 실제로 공연예술 시장에서 주목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니아와 슈퍼마니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그쵸? 잘 개발하고 유지시킬 것인가 이 문제가 핵심 이슈이기도 하고요. 네, 이번에는 문화향수 실태조사라고 이제 국가에서 국민들이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어떤 현실 속에 살고 있는지, 네, 이런 수요와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건데요. 이거는 2018년이고, 이제 매 2년 동안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그 다음 게 안 나왔으니까 아마 내년에 그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향수 실태 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지난 이제 1년 동안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된 관람은 81.5%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03년부터 그쵸 15년 사이에 19.1%가 증가한 거고 여기 80%가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조사한 이래 처음으로 80%를 넘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수치고 긍정적이고 우리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국민들의 그쵸? 80%가 이렇게 문화예술을 즐기고 있구나 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분야별로 한번 본 건데요. 80%가 넘어서 너무 좋아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75.8%가 영화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와 관련된 것들 보면 그 다음이 대중음악으로 21%고, 그쵸? 그 다음이 예전에는 뮤지컬하고 연극이 포함됐었는데 이제는 분리해서 그럼 결국 연극하고 뮤지컬을 합하면 27%니까 이 뮤지컬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미술 시장 빼고 나머지는 다 10% 이하고 심지어 이 무용은 그쵸 1%, 2%도 안 되는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각각의 분야별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관람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어서 몇 가지 특이한 것만 짚고 넘어갈 건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60대 이상의 관람률의 증가폭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높지만 그쵸? 여기서도 조금씩 올랐다면 6, 70%는 그죠? 9%에서 7% 이상 급격히 증가했다. 그래서 이 시니어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그쵸? 개발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는 80% 그죠? 넘었지만 의향은 어떤가? 이거는 내가 경험한 비율이라 내가 앞으로도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할 의향이 있다는 87%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연극 뮤지컬이 굉장히 높고요. 실제로 그쵸 대중음악도 훨씬 높고 여기 의향 없음도 13%나 된다는 거는 이제 거부층인 거죠. 나머지 분들은 대체로 관람할 의향이 있다라는 겁니다.